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삼성전자 폭락의 결정적 이유 120조 투자하는 지금 이 순간 미친 듯 주워 담아야 합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게 제가 주식을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해드려요. 물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2배고, 3배고, 10배고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종목들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늘 말하는 게 이게 언제 가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단기간에 빠른 시세 차익을 원한다, 아니면 단타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뭐 하시면 된다? 이 회원 전용 동영상을 확인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단타, 매수 매도 사인도 다 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상한가 예상 종목을 제가 뽑아서 드리는데 보면은 아시겠지만, 자, 9월달 이번 달에도 1주차 라닉스라는 종목 분명히 8월 30일에 여러분들에게 3,500원까지 분할 매수 소개시켜드리고, 라닉스 어떻게 됐다? 3,500원까지 정확하게 밀리고 9월 6일에 상한가 가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최근에 또 뭐 했다? 자, 2주차 상한가 예상 종목으로 9월 6일날 가스텔 바작이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고, 상한가를 가지는 못했지만 22% 정도 상승하는 거, 거의 상한가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갔으면은 거의 준 상한가 정도는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일같이 단타라든지 아니면 이런 이 단기 스윙 종목에 대한 종목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회원 전용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시황 방송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리는 종목들은 2배고, 3배고, 10배고 올라가는 대신에 뭐 한다? 기간에 대한 장담은 할 수가 없다. 다만 오늘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신다라고 하면은 정말 2배고, 3배고, 10배고 올라갈 만한 그런 종목들만 소개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도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 삼성전자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속적인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안해할 수도 있고, 이 하락의 가장 큰 원인,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떠나는 외국인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봐도 아시겠지만 뭐합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낙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낙폭이 굉장히 큰데, 그럼에도 저는 사실 삼성전자를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과거에 보면 어땠습니까? 과거에 제가 2022년도 6월 20일에도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가장 정확한 이유들 이렇게 쭉 소개시켜 드리면서 55,000에서 6만원 이 구간이 이제 정확한 분할 매수 구간이 될 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러면서 보면서 실질적으로 55,000에서 6만원 이 구간에 오자마자 어떻게 됐다? 매수가를 주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삼성전자가 정말 6만원 아래로 넘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올인해야 되는 최저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왜 빠지느냐 이런 걸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할 이야기는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요약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엔비디아에 대한 이런 이 하락 여파라든지 미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전체적인 반도체 업종들의 이런 하락이 지금 삼성전자의 하락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저는 이게 다 뭐다? 공포감을 이용한 개인을 흔드는 과정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많은 이야기들 할 얘기도 많지만 사실 이전에도 많이 했던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복되니까 굳이 하지는 않고 그냥 핵심만 얘기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 여러분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알다시피 뭐합니까? 개인들을 흔들어 내놓고 뭐한다? 이 저가 매수라고 하면서 엔비디아 반발 매수 이런 것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제가 보는 관점은 삼성전자 개인을 흔드는 과정이 더 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질적으로 봐도 뭐예요? 지금 이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면은 개인을 흔들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신용잔고가 뭐 했다? 지금 올해 들어서 말도 안 되게 신용잔고가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용잔고가 이미 고점 대비로 보면요 2.5배가 증가할 만큼 많은 개인들이 뭐 하고 있다? 실질적인 빚
투를 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증시 신용융자 17조 원대로 뭐 위축됐지만, 전체적인 신용융자 위축됐지만 HBM 관련돼 있는 이런 여파 때문인지 아니면 앞으로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AI 발 반사익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 어떤 이유로 개인들이 과연 비투로 하는지는 제가 뭐 모르겠죠. 본인 하는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뭐가 됐든 뭐한다, 개인들이 미친 듯이 신용을 써가지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지금 주워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입장에서 뭐 할 필요가 있어요? 개인들을 흔들어 제낄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하락,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이런 반도체 업종들의 이 하락이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상은 이 비투 물량을 흔들기 위해서, 개인들 손절을 유도하기 위해서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철저하게 이 물량들이 빠지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반도체 업종들이 횡보라든지 하락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라는 건 지금 사실상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우리가 매수를 해봐야 수익을 볼 확률은 낮다라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느냐? 이 개인들이 비투로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매수하면서 이게 빠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개인들이 손절치고 있는 종목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손절치는 종목을 우리가 매수했을 때 뭐 할 수 있다, 수익을 볼 확률이 더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과연 어떤 종목을 매수할 것인가를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 개인들의 지금 이 거래 포지션을 좀 봐야겠죠. 그래서 봤더니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비투를 하고 있는데 과연 무엇을 손절하느냐 봤더니, 야, 옛날에 팔걸 개미들은 이 종목 손절 중이라고 하면서 뭐다,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LG 에너지 솔루션, 뭐다, 바로 전기차 수요 악화, 실적 부진 등 2차 전지주들이 지속적으로 손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 보면은 뭐 한다, 봤더니 개인들은 반도체주 담은 개미 울 때 신용까지 쓰니까 개미 울고 있을 때 뭐 하고 있다, 외국인은 배터리 게임주를 담고 있다. 중요한 거는 외국인만 담는 게 아니라 뭐 한다, 지금 한국 증시 매도에도 대거 매도함에도 뭐예요, 외국인과 기관은 2차 전지주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진짜 바닥을 확인할 것인가, 지금이 진짜 바닥인지에 대한 이런 바닥 테스트를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외국인 연기금 지속적인 매수세 들어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증권가에선 주요 2차 전지주 목표가 상향하면서 2차 전지주를 지금 뭐로 보고 있다, 바닥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럼 개인들이 팔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2차 전지주를 전 바닥에서 매수할 수 있는 최저 매수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이 전기차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여러분들이 안 탄다고 해서 안 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판매가 금지되기 시작할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전기차를 사기 싫어도 뭐 해야 된다, 사야 되는 시장이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뭐 한다, 전기차가 힘들어도 가야 할 길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안전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발표가 지속적으로 나와주는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 기업 같은 경우도 뭐 한다고요? 가야 할 길 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전기차 캐즘에도 투자를 더 확대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전기차 분야에 뭐 하겠다, 120조 원을 투자하겠다 하는 만큼 오히려 이런 전기차 리스크에도 죽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봤을 때는 지금이 우리가 뭐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저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되는 반사익 수혜주들 분명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과연 이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이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거죠. 아무래도 2차 전지 전기차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야 된다 하더라도 이게 안 잡히면 못 삽니다. 바로 이제 공포의 배터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 화재 리스크가 너무 커요. 최근에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지금 화재 사건 이후에도 부천이라든지 다양한 이 곳에서 이 화재 사건이 이제 나와주다 보니까 이 폭발 화재에 따른 이 공포감이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뭐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파트에서 이제 전기차 사지 말라는 공고문까지 나올 정도로 이 전기차에 대한 공포감이 지금 극에 달한 상태다.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시장으로서의 우리가 반사이익을 노려볼 수는 없다. 이게 지금 전기차가 다시 반등할 거라는 거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상황 본다 하더라도 이 중국 같은 경우도 뭐합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이제 이 2차 전지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극한됐던 게 아니라 지금 순식간에 사람 덮친 전기차 불이라고 하면서 화재 사건만 지금 중국은 2만 건이 달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중국이 뭐합니까? 전기차 최대 생산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2만 건이 달할 정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전기차 지하주차 금지하는 등 중국 역시도 전기차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기차 화재가 잡히지 않는 선에서는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들이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아무래도 여기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건 최근에 뭐였다? 전고체 배터리였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전기차 화재 진짜 대책은 전고체 배터리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한국, 중국, 일본 상용화 격돌한다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경쟁 이런 반사이익으로서 전고체 배터리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문제는 이 전고체 배터리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상용화에 대한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지금 27년에서 28년, 늦게는 30년까지도 바라보는 게 전고체 배터리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 된다 하더라도 이 높은 가격이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전기고체 배터리가 상용화 된다 하더라도 이게 어디에만 적용될 수 있다. 정말 비싼 고가의 전기차에만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만큼 사실상 전고체 배터리를 통해서는 당장 뭐예요? 이 기간도 기간이고 이것이 상용화되는 걸 기다리는 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단기간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뭐다? 배터리에 대한 개선보다는 화재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가 관심 가져볼 게 뭐가 있냐고 하면은 보다시피 뭐한다? 이 배터리는 안 터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대기업 손잡고 화재 차단 기술을 개발했다 하죠. 이게 뭐냐고 하면요. 액침 냉각 방식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에도 액침 냉각 기술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더 재밌는 건 이 액침 냉각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는 게 여러분들 예전에도 알겠지만 액침 냉각 같은 게 엔비디아도 지금 선호하는 만큼 AI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이기도 해요. 그래서 AI와 배터리 열시켜주는 액침 냉각, 그러니까 AI 랠리 관련되는 반사익도 받을 수 있는 게 액침 냉각인데 이게 최근엔 정유사들도 드라이브 건다라고 하죠. 그래서 SKM무브라든지 GX 칼텍스 에이스 이 정유사들도 지금 투자하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 액침 냉각이 정유사들뿐만 아니라 최근은 어디까지 조선 업계도 지금 완성차는 너무 당연한 거고 조선 업계도 눈독을 들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전기차, 배터리, 선박용, ESS 등 적용 예상하면서 이 액침 냉각에 대한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저는 오히려 뭐한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AI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플러스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이 두 가지의 복합 모멘텀인 이 액침 냉각 기술이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가 올라도 오를 거고요. 배터리, 전기차, 그 반도체가 올라도 오를 거고요. 그런 종목을 사는 게 좋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이제 이 G2파워라는 종목이에요. G2파워 보면 알겠지만 과거에도 뭐한다. 배터리 열 폭주 방지 시스템으로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협력 공동 액침 냉각 안정화 연구 개발했다라고 하면서 관련 반사익 수혜주로 올랐던 게 G2파워라는 기업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G2파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근에 뭐였습니까? 이 AI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도 데이터 센터에 있는 부분에 있어도 분명히 이 뭐가 되었다. 이 반사익 수혜로 엮이는 기업이 G2파워고요. 특히나 G2파워 같은 경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지금 SMR 원전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 엮이는 게 G2파워입니다. 그러니까 AI 플러스 원전 플러스 뭐다? AI 플러스 원전 플러스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가지고 가는 이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액침 냉각 관련되는 반사익 수혜주인 G2파워를 지금 돼서 공략해본 게 좋지 않나. 특히나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구간이 아니에요. 지금 자리 오히려 빠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잡았을 때는
기술적인 반등 나와줄 수 있는 게 G2 파워다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G2 파워라는 종목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해당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이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가격 전략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를 클릭하세요.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제가 매일같이 무료로 이 100% 무료로 이렇게 시황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다 잡아드립니다. 가격 전략. 그래서 과거에 JMB 같은 경우도 9,000원까지 분할 매수하세요 하고 9,000원까지 분할 매수하고 어떻게 되었다? 목표가 2만원까지 2배까지 올라가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또 뭐 하고 있다? 지금 이제 이런 이 시황 종목과 별개로 내가 뭐 단기 종목이 필요하다, 단타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주식 강태공이라고 또 어플을 다운을 받으시면은 제가 이렇게 무료로 또 업로드 해드려요. 그래서 옵티코라는 종목도 과거에 추천드리고 당일에 바로 상한가 왔던 것처럼 100% 무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 클릭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 전문가였고,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